안녕하세요. 브랜드카 한성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의 중형 SUV GV70 옵션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GV70 옵션은 사실 정말 간단합니다. GV80보다도 오히려 더 간단해요. GV80이나 G80하고 옵션 구성은 거의 비슷하긴 한데 GV70에는 굳이 이런 옵션까지 있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GV70의 가장 기본적인 스펙만 봐도 웬만한 옵션들이 다 있으니까 이 옵션은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다. 일단 GV70에 대해서 GV70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GV80보다는 당연히 작은 건 알고 있지만 국산차 어떤 거랑 비교를 했을 때 이 정도 크기인가? 소렌토보다 큰가? 스포티지만한가? 사이즈 자체를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크기를 보면은 스포티지가 4660의 전장을 가지고 있고 높이는 1660 그리고 전폭은 1865예요. 소렌토는 4810에 1695 그리고 전폭은 1900인데 GV70 같은 경우는 전장 4715 그리고 전고 1630 전폭은 1910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스포티지보다는 조금 더 크고 소렌토보다는 조금 더 작다. 근데 높이는 스포티지보다도 전고 높이는 좀 더 낮게 되어 있어요. 고속 안정성이라던가 디자인 밸런스 때문에 조금 더 스포티해 보이기 위해서 전고는 낮춰놓고 전장 길이는 두 차량 스포티지와 소렌토의 중간 크기, 오히려 전폭이나 넓이는 소렌토보다도 조금 더 넓게 되어 있다. 제네시스의 디자인이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 완성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GV70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차량보다는 조금 더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좀 낮고 넓으면은 조금 더 웅장해 보이거든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GV80하고는 당연히 사이즈가 크기 차이가 많이 나죠. 제네시스 브랜드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기본 사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옵션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꼭 필요한 옵션들이 있으니까 그걸 살펴볼 거고요. 기본 사양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GV70의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총 3가지 형태가 있죠. 2.5 가솔린 터보, 3.5 가솔린 터보, 그리고 2.2 디젤, 이렇게 3가지 파워트레인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당연히 판매가 제일 많이 되는 거는 2.5 가솔린입니다. 2.5 가솔린 위주로 한번 살펴볼게요. 8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관에서는 헤드라이트 자체가 다 풀 LED로 들어가 있죠. 이것만 봐도 그냥 기본적으로 좋아요. 근데 광폭 타이어인데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브리지스톤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음에 들고요. 이중접합 차음유리랑 자외선 차단유리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자외선 차단유리는 사실 다른 일반적인 차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썬팅으로 다 차단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좀 더 좋다, 이렇게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장을 보면요, 계기판도 8인치 LCD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고 나중에 이게 옵션 중에 12.3인치 클러스터로 바뀌는 게 있는데 굳이 안 바꾸셔도 돼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하이패스나 ECM 룸미러 이런 것도 그냥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원래 다른 차들은 옵션으로 뭐 20-30만원 정도 주고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런 거 들어가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무드등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야간에 내 동공을 미리 빛에 적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적인 면에서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안전 사양을 봐도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에어백도 기본적으로 8개가 들어가 있고 뭐 차선 이탈 방지라던가 후측방 충돌 방지, 전방 충돌 방지, FCW, LDWS, BSW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안전 사양이 있으면은 다른 안전 사양들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이 안전 사양들이 다른 차에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면은 사실은 뭐 드라이브 와이즈라던가 현대 스마트 센스 이런 옵션들을 선택을 많이 안 할 거예요. 근데 BSW가 항상 빠져 있어서 그런데 제네시스는 이게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안전 사양도 선택할 게 거의 없어요. 요것도 잠시 뒤에 또 설명드릴게요. 와, 편의 사양도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뭐 스마트 타일게이트 이런 것들도 다른 데서는 다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만 보면 옵션을 선택할 게 없어요.
시트도 보면은 가죽 시트 들어가 있죠.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라든가 뒷좌석까지 열선 시트가 다 있어요. 굳이 뭐 2열에 선택할 게 있을까? 인포테인먼트도 내비게이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더군다나 티백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도 선택할 게 굳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깡통으로 사는 게 맞냐? 저는 깡통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꼭 선택하고 싶은 옵션이 있거든요.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GV70 옵션을 한번 골라볼게요. 아까 파워트레인 말씀드렸죠?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가솔린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 후륜구동과 사륜구동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왔다고 해서 사륜구동이 특별히 좋냐? 가만히 서 있다 출발할 때는 후륜보다는 조금은 좋은데 어차피 미끄러지는 거는 비슷비슷해요. 물론 사륜이 조금 더 힘은 더 받겠지만 겨울철에는 윈터 타이어 끼는 게 좋은 거지 사륜이라고 해서 덜 미끄러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고속으로 좀 많이 달린다던가 비 오는 날에도 좀 잘 달리고 그리고 곡선주로 탈출할 때도 로버스 튀어나오는 게 싫다. 그러면은 사륜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안전적으로 봤을 때는 고속으로 달리시거나 뭐 장거리 운행 많이 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 필요한 거지 겨울철만 생각하시면은 후륜, 사륜보다는 윈터 타이어 끼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승차감이 좋은 후륜이 더 좋아서 후륜을 선택할게요. 색상은 개인 취향이지만 이것도 매번 말씀드리는데 무광은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광이 딱 봤을 때는 이쁘긴 한데 혹시나 사고 나면 색상 맞추기 어렵고 장기스들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관리 잘 하시는 분들이 무광 하시면은 굉장히 이쁘긴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광을 더 많이 하긴 하시죠. 광택 내면은 유광이 반짝반짝 더 이쁘긴 하니까요. 저는 GV80에는 오히려 블랙이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GV70은 블랙도 굉장히 예뻐요. 그레이도 상당히 예쁩니다. GV70은 흰색도 예쁘긴 한데요. 다른 색들도 굉장히 예뻐요. 자, 흰색으로 하고 기본 모델이 있고 스포츠 패키지가 있죠. 기본 모델, 스포츠 패키지와 기본 모델. 디자인이 좀 다릅니다. 여기 앞에 범퍼, 그리고 휠, 뒤의 모습. 요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루프렉까지도 차이가 있는데요. 그건 크지 않으니까. 요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만 차이가 있는 거지 뭐 성능적인 차이는 없는 거니까 디자인을 조금 더 스포티하고 역동성 있는 걸 원하신다면 스포츠 패키지 하시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기본 모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기본 모델 할 거예요. 자, 이 휠 때문에 항상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GV80하고 거의 비슷하죠. 21인치를 가면은 휠이 커지고 330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죠.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저는 무조건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넣고 갈 건데 이 휠이 21인치가 맞냐? 저는 GV70에는 21인치가 정말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웅장해 보일 수는 있는데 승차감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21인치 통통 튀는 느낌보다는 19인치로 저는 19인치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18인치도 좋긴 한데요. 여기 포피 브레이크로 들어가냐? 제동력에서 좀 성능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동력도 좋고 휠 디자인도 예쁜 19인치 다크 하이퍼 실버 휠, 타이어도 미쉐린으로 주니까 100만 원 정도 추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인치 휠로 고르고 넘어가겠습니다. 내장재 보시면요, 색상은 스탠다드에서도 고를 수가 있는데 시그니처 디자인 1과 2가 있죠. 스탠다드에선 여기를 보시면, 자, 대시보드를 보면은 베이지 투톤으로 보시면요, 다르죠. 시트 패턴도 다르고 대시보드 그리고 도어 패턴도 다릅니다. 패턴뿐만이 아니고 가죽으로 감싸고 있느냐 아니냐 요 차이인데, 제네시스는 조금 더 고급성을 강조한 모델이니까 그냥 스탠다드도 나쁘진 않지만 저는 시그니처 디자인 1을 고를 것 같아요. 2의 차이는 요 부분, 여기에 무드등이 더 들어간다는 건데 오히려 안 이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1만 해도 충분히 예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패턴도 2보다는 1이 저는 좀 더 단조로워서 좋은 것 같거든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을 선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네시스에서는 제일 많이 선택하는 옵션을 파퓰러 패키지로 묶어놨죠. 1을 보시면은 헤드업에 하이테크의 드라이빙 어시스턴트가 들어가 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다들 알고 계시고, 하이테크 패키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원래 클러스터 그냥 LCD 들어가 있잖아요. 굳이 이게 필요할까?
내 눈을 인식해서 전방 보라고 경고해 주는 거. 근데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데 주시하는 것보다 눈을 감았어. 한마디로 내가 졸음운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졸고 있을 때를 인식해서 경고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장거리 운행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요거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지만 저는 선택 안 할 거예요. 지능형 헤드라이트, 이것도 사실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에서 요거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사이드 미러가 있는데 굳이 클러스터 안에서 옆모습들 다 보여주는 거 저 있는데 전혀 안 봐요. 진짜 안 보니까. 그리고 왜곡이 좀 있습니다. 내가 사이드 미러 보는 것보다 덜 정확해요. 저는 요거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가장 갖고 싶은 거는 요거예요. 아까 폭을 보셨지만 소렌토보다 더 넓거든요. 1900이 넘어가는 전폭을 가지고 있으니까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를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겠지만, 주차 잘 하시고 하시면 굳이 요것도 없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 360도의 카메라가 있느냐? 있으면 좋긴 하죠. 주차할 때 편하긴 하니까. 근데 굳이 이것도 운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시면은 굳이 없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파퓰러 패키지는 선택 안 할 것 같아요. 파퓰러 패키지 2를 보면은 파퓰러 패키지 1에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가 들어가고 컨비니언스, 그 다음에 2열 컴포트 패키지가 들어가는데, 면밀히 살펴봐도 있으면 좋은 거지 없어도 되는 옵션들입니다. 근데 나는 반자율 주행이 꼭 필요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야 돼 라고 하시면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를 넣으셔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꼭 필요하신 분들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컨비니언스 패키지는 에르고 모션 시트 있는 건데 뭐 스트레칭 도와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요할 것 같은데,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면 하시고요. 굳이 그게 아니면 저는 이것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2열 컴포트 패키지도 2열에 정말 우리 자녀들 자주 타고 여행도 자주 다니시고 이러시면 선택을 하시고요. 그게 아니면 굳이 없어도 괜찮다. 이 커튼이 기계나 이런 걸로 재면은 열 차단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거는 많이 차단이 안 되거든요. 2열에 앉아서 저 커튼 닫아도 열이 고스란히 들어오는 기분이 들어서 굳이 없어도 될 것 같다. 차라리 이거 할 돈으로 썬팅을 더 좋은 걸로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파퓰러 패키지 1과 2는 선택하지 않겠다. 선루프도 저는 필요 없고요. 헤드업도 필요 없고, 컨비니언스 패키지 아까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다 넘어가면은, 사운드 시스템. 이 사운드도 원하시는 분들만 하세요. 기본적인 사운드 자체도 좋습니다. 굉장히 웅장하게 듣고 싶어 이러신 분들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빌트인 게임 항상 말씀드리죠. 1세대는 하지 마세요. 무조건 빼세요. 음성 녹음도 안 되고 화질도 떨어집니다. 근데 가격은 75만원? 지금 2세대 나오고 있는데 2세대들 보통 40에서 60 사이인데 이 돈 내고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빌트인 게임은 빼시고,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 있어야 돼요.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조금이라도 더 느끼시고 싶으면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은 무조건 하세요. 이거는 승차감에 큰 영향을 줍니다. GV80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프리뷰가 안 붙어 있어도 할 것 같거든요. 그냥 전자제어 서스펜션이어도 할 것 같은데 프리뷰까지 붙어 있는데 110만 원이다? 좋은 가성비예요. 요거는 꼭 선택하는 옵션이 돼야 합니다. 이 옵션은 꼭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죠? 전방 카메라를 통해서 노면 정보를 미리 흡수한 다음에 서스펜션이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서 부딪히는 게 아니고 바로 닿기 전에 감쇄력을 조절하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GV70하고 GV80하고 승차감을 비교해 보면요. 그리고 나머지 옵션들 보시면은 이 중에서 선택할 거, PPF라던가 뭐 사이드 스텝 이런 거는 없어도 됩니다. 전혀 없어도 되고요. 이런 3D 매트 같은 거 그냥 사재로 사셔도 뭐 10만원, 15만원 요 정도면 하는데, 물론 요거는 정품이라는 메리트는 있으니까 이런 거는 선택사항입니다. 매트를 굉장히 깨끗하게 쓸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고려해 볼 만한데요. 이 매트 패키지. 가격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이거는 있는 차를 제가 한번 봤었는데 좀 소음이 있어요. 그래서 소음 싫어하시는 분들은 굳이 차에서 공기청정기까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나는 깨끗한 공기가 너무 좋아 하시는 분들은 요것도 선택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요 매트까지 한번 선택할게요. 자, 매트가 25만원이니까 매트 25만원이면 정품 매트 괜찮은데요? 자, 이렇게 하면은 차량 가격은 5,400만원. 취등록세는 대략 취등록세랑 번호판 인지대 비용을 하면은 대략 한 350만원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 5,750 정도가 실제 구입 비용이
될 것 같다. 자, 굉장히 예쁩니다. 휠 예쁘죠? 휠 19인치가 딱 적당할 것 같아요. 21인치 하면요, 웅장하다를 넘어설 것 같거든요. GV70은 19인치 휠이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 모양도 예뻐요. 우리의 GV70이 완성됐다. 차 굉장히 예쁜데요. 개별 소비세 인하 가격을 하면 5,300인데 이 개별 소비세는 이번 달에 끝난다고 하니까 물론 연장을 할지 안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요. 그래서 5,400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옵션은 이렇게 프리온으로 선택하고 19인치 그리고 시그니처 디자인 1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이렇게만 선택을 했습니다. 이 옵션만 해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옵션들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GV70은 너무 깡통보다는 제네시스에서 고급성을 느끼기 위해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그리고 인테리어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고급적인 면을 느끼기 위해서 시그니처 디자인 1 브레이크 제동력에 조금 도움을 주고 휠이 조금 더 커지는 19인치 휠까지만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제가 생각하는 GV70의 최적의 옵션입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원하시는 옵션이나 이런 거 설명이 필요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열심히 또 영상 준비해 볼게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